퇴근 시간이 되어 사장이 오자 재경은 미리 준비해둔 말을 했다. 사장은 아쉬움을 드러내놓고 재경이 좀 더 남아주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이미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버렸기에 그냥 모르는 척 외면하고 도망치듯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가 버렸다. 그리곤 평소와 전혀 다른 동선으로 움직였다. 비디오 가게와 집은 도보로 약 10분 거리여서 항상 걸어서 출퇴근하며 늘 일이 끝나면 장기 연체된 테이프를 회수할 때를 제외하고는 바로 집으로 직행했는데 그날은 버스를 타고 시내에 있는 PC방으로 향했다. 컴퓨터로 인터넷을 무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생겼다는 건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 발길을 하는 건 처음이라 그녀에겐 그 모든 것이 퍽 낯설고 생소한 일이었다. 하지만 깍쟁이 같은 아가씨라 티내지 않으려 했으며 태어난 척 능청을 떨면서도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여 주변을 탐색하고 눈치껏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쫓아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 것까진 무난히 할 수 있었다. 시작이 어렵지 한번 시작한 후부터는 모든 건 그럭저럭 순탄하게 흘러갔다. 컴퓨터 또한 자주 접하기 어려웠기에 켜고 끄는 것과 고정 프로그램만 겨우 사용하는 컴맹이었고 인터넷 검색이라는 건 아예 처음 해보는 것이라 처음엔 조금 헤매긴 했어도 다행히 친구 집에 갔다가 어깨 너머로 좋아하는 아이돌의 팬픽을 보기 위해 검색하는 걸 몇 번 본 적 있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검색하고 원하는 걸 찾을 수 있었다.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 시도하는 것 자체를 꺼려했던 그녀가 그걸 하면서까지 찾던 건 새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인구직 사이트였다. 그건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꼭 해야 하는 과정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이었다. 재경은 사이트 구인난 게시물 중 지역이 서울이기만 하면 급여 근무 조건 따지지 않고 사무직과 생산직을 제외하고 끌리는 곳은 죄다 지원했다. 그리고 그중 어디라도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앞뒤 재지 않고 갈 요량으로 연락이 오길 무작정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당장에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도 빠르게 그 기회가 왔다. 그것도 그날 눈에 띄는 곳곳에 지원을 넣고 있던 그 시점에 몇 군데에서나 전화가 온 것이다. 물론 대부분은 면접 시간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포기해야 했지만 그 와중에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두 곳만 남았는데 그것마저 사라지면 기회를 완전히 놓칠 것 같아 조급한 마음에 뒷일은 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일단 약속부터 잡았다. 그녀는 왠지 그 기회를 놓치면 자신은 다시 시도하지 않을 것이고 그럼 영영 그곳을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아 불안했던 것이다. 그렇게 무작정 일은 버렸는데 당장 모아둔 돈도 없고 그렇다고 연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리도 전혀 모르는 서울이라는 낯선 땅에서 기거할 곳 하나 없다는 처해진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히며 다시 또 주춤했지만 그것도 잠시 고민하던 그녀의 머릿속에
그때 한창 월세를 혼자 감당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룸메이트 구에 함께 사는 것이 유행이라던 친구들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당시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 무심히 흘려들었는데 그런 상황이 되자 그 방법이 여러모로 괜찮은 것 같아 주저없이 다시 검색창에 룸메이트를 입력하고 검색했다. 그러자 마치 유행을 증명이라도 하듯 룸메를 구하는 수없이 많은 게시글이 순식간에 모니터 화면을 채웠다. 그 덕에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너무도 손쉽게 마땅한 곳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 게시물은 마침 면접을 보기로 한 두 곳 중 가장 끌리던 곳 인근 원룸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룸메를 구한다는 글이었고 그걸 보자마자 역시 망설이지 않고 바로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 문자를 남기고 막연히 기다렸다. 얼마 후 남긴 문자에 대한 답이 왔고 상대편의 개인 사정으로 통화는 할 수 없어 문자로만 간단하게 서로의 신상과 이런저런 짧은 대화를 나누고는 말도 잘 통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시간을 두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양쪽 모두 흔쾌히 룸메이트로 지내기로 결정하고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그렇게 모든 일은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일사천리로 이루어져 잠시간은 실감이 가지 않았다. 그러다 다음날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어야 할 유리벽에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가 붙어 있는 걸 보고서야 실감이 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란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자신의 손에서 던져졌고 결과가 무엇이든 간 물릴 수 없다는 생각에 최대한 마음을 가다듬어 보려 했으며 모든 게 준비되어 실행에 옮기게 될 때까지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기 위해 평정심을 가지려 노력했다. 그럼에도 마음을 다잡기란 쉽지 않아 시간은 평소보다 더 더디게만 가는 듯했다. 그렇게 길고 무료하게만 느껴지던 시간이 끝나갈 무렵 연세가 지긋해 보이는 남자와 낯이 익은 앳된 소녀가 가게 안으로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와선 곧장 성큼성큼 걸어 재경에게로 다가가더니 남성이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뜬금없이 누군가의 행방을 추궁했다. 딸버린 재경이 한마디도 지지 않고 또박또박 대들자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화를 순간 참지 못한 남성은 피청일 정도로 거세게 그녀의 뺨을 때렸다. 동생과는 절친한 사이는 아니고 같은 동네에 같은 반이라 조금 가깝게 지내는 듯 보였지만 자신과는 몇 번 스치듯 보고 인사만 나눈 정도였는데 그런 여자애 때문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아니고 느닷없이 그런 수모를 겪게 되자 너무 어이없고 기가 막혀 화도 나지 않을 정도였다. 그녀는 타고나길 억울한 걸 참고 살 수 있는 성미가 아니었기에 그 자리에서 바로 수화기를 들고 112를 눌렀다. 그러자 곧장 그 너머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렸다. 신고가 접수되자 2, 3분 만에 도착한 순찰차가 그 자리에 있던 그들 모두를 데리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 파출소로 향했다.
재경은 들으라는 듯 비아냥댔다. 그런데 가게에선 그렇게 큰소리치며 당당하게 경찰을 부르라던 아나무인들은 막상 순찰차에 실리자 온데간데 없고 그저 위축된 노인과 겁먹은 어린 소녀만 남은 듯 바로 옆에서 듣고도 그 어떤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하는 듯 했다. 재경이 경찰의 만류에도 동의 없이 고소로 일관하며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통에 한참이나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러는 와중에 늘 그렇듯 종이에 술로 시간을 때우다 많지 않게 기가한 아버지가 겨우 연락을 받고 불이 나게 파출소로 왔다. 그녀는 그제야 실랑이를 멈추고 그런 아버지를 경멸하듯 흘끗 보곤 경찰에게 몸이 건조하게 말했다. 사실 애초부터 고소할 생각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았다. 단지 분이 가라앉지 않아 고집을 부렸던 것뿐이었는데 아버지가 오자 그들에게 가졌던 감정이 모두 부지불식 식어버렸고 그저 한시라도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져 그대로 파출소를 빠져나와 집으로 가버렸다. 재경에게 벌어졌던 그날의 소동은 그렇게 흐지부지 마무리되었다. 진경은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가출하고 돌아온 후 알바가 명목이 되어 매일 늦은 밤에 귀가했다. 그로 인해 언니 재경이 항상 먼저 귀가해 있었는데 그날은 자신보다 늦게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의아함에 물었다. 재경은 자신이 겪은 황당무계한 일을 이야기하다 다시 그때의 상황이 상기되자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씩씩거리며 조잘조잘 동생에게 모두 토로했다. 그때 진경은 분통을 터뜨리며 자신이 당한 일을 하소연하는 언니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자매는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더 잘안다고 자부했지만 그건 적어도 재경에겐 착각이었다. 진경은 언니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들이 많았다. 언제부턴가 수진과 어울리고 있었고 그 가출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동네에서 수진의 이미지가 다소 나빠 자신을 걱정한 언니가 거리를 두길 바라는 걸 알았기에 숨기려 했다기보다 굳이 말하지 않았다. 거기다 언니에게 수진의 이미지를 더 나쁘기 쉬운 게 어쩌다 보니 자신이었기에 미안한 마음이 좀 들긴 했지만 그 어떤 변명으로도 감싸주지 못하고 아예 숨기게 되었다. 그렇게 된 계기 역시 아버지와의 갈등으로 진경이 바뀌고부터 질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담배에까지 손대기 시작했고 그게 화근이 되었다. 어느 날 학교 후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흡연 후 그걸 대충 가방에 놓고 지퍼도 닫지 않은 채 그냥 던져놓고 나가는 바람에 하필 재경이 그걸 발견하게 되었다.
난데없이 정색하며 다그치는 것에 전혀 영문을 알 수 없었던 진경의 시선이 심주어 콕콕 찍어대는 재경의 손가락 끝을 따라 움직이다. 이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열린 가방 속에서 빼꼼히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던 하근을 볼 수 있었다. 그때부터 재경은 수진을 아예 자신의 동생이 어울리면 안 되는 부류로 분류했다. 진경은 가출로 인해 그의 휴학하게 되어 진급하지 못하는 바람에 또래들보다 1년 늦게 졸업해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했고 어울리던 친구들을 따라 언니가 다녔던 학교로 들어갔다. 그러나 수지는 아버지의 강요로 인문계에 진학하며 따로 약속하지 않는 한 동네에서도 만날 접점이 없었기에 그 말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찰떡같이 믿었다. 종례가 끝나고 하교를 준비하던 1학년 교실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불량해 보이는 2학년 무리가 들어와 과하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누군가를 찾았다. 수경은 잔뜩 주눅이 든 채 뜬금없이 나타난 중학교 동문이라는 낯선 언니들에게 끌려 어디론가로 향했고 얼마 후 후문에 있는 후미진 곳에 모여있는 또 다른 무리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되었다. 그들의 명찰색으로 보아 자신과 동급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사이에 있는 낯익은 누군가도 볼 수 있었다. 그 소리에 모여있던 무리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을 향했고 누가 먼저랄 것 없이 한 명을 제외하곤 모두가 선생님들보다 더 깍듯하게 인사를 건넸다. 수경은 그때 인사는커녕 삐딱하게 선 채 퉁명스럽게 쏘아보고 있는 낯이 익은 동급생이 진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소녀는 같은 해에 그 학교로 진학했던 것이었다. 진경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모여있던 무리는 다시 붉은색 명찰을 단 무리에게 인사를 건네고 뿔뿔이 흩어져 각자 제 갈 길로 향했다.
늦은 오후 여전히 한가롭던 무태 무리하게 그지없는 가게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수경이 살며시 들어왔고 그걸 본 재경이 난색하고 흘겨보며 쏘아붙이듯 말했다. 또 뜬금없이 찾아와 몇 번을 사과하고 다시 그대로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가는 수경이 재경은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6시가 되자 사장이 쟁걸음으로 가게에 들어오며 자신이 정가게 왔음을 어필했다. 그렇게 비디오 가게 일은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그만둘 수 있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다.